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돈을 맡기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자신도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돼 있다고 말한 녹취를 입수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취에는 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 녹취에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고 증명 위조를 담당했던 김건희 씨의 지인 김모 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럼.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녹취는 최 씨가 지난 2월 25일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 8일 뒤의 시점이다. 지인 저기 회장님 따님 주식 갖고 또 지랄하더만. 최 씨 그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주식은 한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지? 그 CEO가 다 지난 거래? 최 씨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나? 대화의 전반부에서 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묻자 최 씨는 자신의 딸인 김건희 씨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내사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득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의 완료 시점이 2011년 2-3월이고 이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다. 지인은 이렇게 묻는다. 지인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최 씨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뭐. 지인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최 씨 그러니까. 지인 참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알겠어요. 지인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어떤 행위 그것이 투자이든 주가 조작이든을 회장님, 즉 최 씨가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그럼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2000 몇 년인가라고 그 시기까지 더듬어 기억하는 모양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시기는 2009년 5월이다. 당시는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직후로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을 매도했다. 이 사실은 금감원 공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 2000 몇 년에. 라는 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9년 5월 8억 원어치의 주식을 장을 매수했을 때 명의는 김건희 씨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최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8개월 뒤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직접 만난 것은 최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였다. 따라서 김건희 씨와 최 씨가 함께 작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씨의 역할이 명의를 빌려준 데 그쳤는지 돈 심부름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최 씨 도이치모터스 주주이니 내 이름 대고 차 고쳐라 권해.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임을 자처했다는 다른 지인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지인은 과거 최 씨와 수억 원의 돈 거래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최 씨와 법적 분쟁 중인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2010년 초 자신이 타던 BMW 차량이 고장이 나자 최 씨가 자신에게 내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고 권오수 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니 가서 내 이름을 대고 고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근거를 요구하자 그는 자신이 차량을 고친 수리비 내역서를 보내왔다. 수리비 내역서에 따르면 이 지인이 차를 고친 시점은 2010년 2월 경찰 내사 보고서가 지목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시점이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장외 주식을 매수한 지 8개월 뒤이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또 다른 지인이 뉴스타파에 제시한 BMW 차량의 수리 내역,
이 지인은 최 씨가 내가 도이치모터스 주주이니 내 이름을 대고 차를 고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000이 감정가 높여가지고 48억 대출받은 거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녹취 가운데는 최 씨가 2013년과 2016년 사이 진행한 이른바 도촌동 땅 투자와 300억 허위, 잔고 증명 위조 사건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씨 그거를 48억 대출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샀잖아. 계약만 했잖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렀잖아. 못 치르니까 000이 신한저축에서 000이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개발한다는 개발 계획 써놓고 어떻게 해서 또 분할도 해주고 분할하고 사업 계획하고 해서 감정가를 높였어.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48억을 대출받은 거지.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서울 도촌동에 땅 6필지 55만 3천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매입했는데 자신의 가족 회사를 통해 채권을 사들이고 땅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으로 동업자 안 씨를 배제시킨 뒤 약 50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이른바 허위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다. 허위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김모 씨는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지인이다. 김 씨는 허위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최 씨의 차명법인을 물색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런데 위 최 씨의 대화에서 나오는 000이 바로 그 김모 씨다. 김 씨를 통해 감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작업까지 했다고 최 씨가 시인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모습.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아니다. 해당 대화는 대화 참가자였던 지인이 녹취한 뒤 제3자를 통해 뉴스타파에 제공됐다. 이들이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서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와 김 씨, 동업자 안 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 씨 및 김 씨의 재판과 동업자 안 씨의 재판은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 중이다. 동업자 안 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5개월 지나도 고발인 조사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처럼 11시간 압수수색해서 고가의 명품백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여론이 어찌 될까? 언론 권력과 기레기들이 절대 보도는 안 할 것. 아직도 기레기들이 대한민국 정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바보팅이들이 많아.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19 감싸기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면서 공소시효를 막 넘기려 하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오늘 기소하였습니다. 이미 윤석열 장모와 같은 법인 이사장은 기소되고 유죄 처벌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만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태나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장모 위조 사기 범죄 명백한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외쳤지만 검찰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MBC가 윤석열 부인 장모 혐의를 단독 보도하여 국민에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비로소 늦장 기소한 것이죠. 그런데 장모와 부인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사기 범죄도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단지 위조 혐의만 기소하였습니다. 그것도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또 제19 봐주기 비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모 동업자는 사건을 주도한 자가 부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청와대를 마구 압수수색하니까 무슨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과 달라서 올바로 해명코자 합니다. 윤석열은 이명박 때 충성스런 검사였습니다. BBK 특검 시절에 이명박이 다스실 소유자 아니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덮었습니다. 이명박을 구치소로 이송할 때도 윤석열 전용 차량까지 제공하면서 VIP 대우를 해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본인 입으로 이명박 때가 가장 쿨했다고 말한 것처럼 비리 사건들을 잘 처리해주면서 검찰 핵심 보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덮었던 이명박의 다스비 BK, 론스타 등 대형 비리 사건들이 정권 교체 후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조국 딸 장학금 600만원 캐기 위해 특수부까지 대거 동원하여 전인력을 투입 수사하였으면서 국민 세금 10조가 걸린 론스타 초대형 사건은 재수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이명박 때는 충성하였고 문재인 들어서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되자마자 조국을 시작으로 추미애, 유재수, 김기현, 임종석, 황운하 등 민주당 관련이라면 티끌만 나와도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경원도 자녀 입학 부정 드러났고 고발까지 되었는데도 전혀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아들 역시 KT 특혜 병역 특혜 의혹이 뉴스 보도되었는데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계엄령 개입한 의혹 문건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를 계엄군 동원해서 유혈 진압하려 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란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늑장 부리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은 민주당은 수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큰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59명 역시 고발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혐의를 밝히는데 시간이 걸린다지만 패스트트랙은 영상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8개월이나 시간만 끌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마지못해 늑장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국회 방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이 59명인데 겨우 1/3밖에 기소 안 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을 비롯하여 나경원, 황교안 패스트트랙 등 자한당 봐주기 비판에 대하여 일베 보수들은 반발하면서 박근혜를 잡아넣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국민이 촛불 집회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영수 특검 수사팀을 구성하였고 윤석열은 나중에 곁다리로 합류한 것뿐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임명된 후 조국 달 수사를 시작으로 민주당 수사를 본격화하였고 반면에 통합당은 봐주기 수사를 하였으며 같은 검사 식구 봐주기 짓도 만연했습니다. 부산지검 위조 사건이 고발되어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을 해야 되니 영장 청구해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 검찰이 기각하였습니다. 조국은 사소한 것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정작 자신들 검사의 위조 범죄가 드러나서 해당 부산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니까 결사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울산경찰이 수사 중인 고래고기 사건 역시 검사가 연루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19 감싸기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길들이기 차원에서 울산경찰을 표적 수사하였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확대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혐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자기 편은 죄가 있어도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덮어버리고 자신들 적이다 싶으면 표적 과잉 수사를 하여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달 조사하기 위해 내란죄 담당하는 특수부까지 대거 동원하여 반년 동안 먼지 털기 표적 수사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